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 이야기인가요? 네, 미 해군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림팩 훈련 아시죠? 림팩 환태평양 훈련인데 이 림팩을 통해 미 해군의 미래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전 개념의 핵심인 유령 함대를 위해 건조한 시헌터와 시호크가 수많은 수상함대 사이에서 무인 운전 능력을 증명한 것이었죠. 사실 시헌터와 시호크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6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점은 수많은 수상함들 사이를 무인으로 항해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10월에 무인 전투함 140에서 240척을 포함한 500척 함대 건설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2월에는 마이크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무인 전투함 150척이 포함된 500척 함대가 미 해군의 미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유령 함대는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한 미 해군의 전략무기입니다. 우리 해군도 비슷한 무인 함대를 건설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령 함대 건설과 운용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미 해군의 유령 함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우리나라가 미 해군에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령 함대는 왜 나오게 됐나요? 네, 미 해군이 유령 함대를 건설하는 배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위협이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해역을 장악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은 미 해군에게 대응할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주변 해역을 확보하고자 이른바 A2AD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A2AD는 미 해군의 접근을 지연 및 방해, 즉 Anti-Access하고 미 해군이 설사 방어선에 침입해 들어와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거부, Area Denial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량의 미사일 고속정 잠수함을 건조함은 물론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인 DF-17을 배치했죠.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이외에도 DF-21, DF-26 대함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CJ-10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CSBA가 있습니다. 이 CSBA가 어디냐면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라는 건데, 이 CSBA 같은 분석기관들이 뭐라고 분석했냐? 미 함대가 중국 해안선을 기준으로 1660에서 1850km 이내로 접근하면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탄도 중량만 1000톤에 가까울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미 해군 입장에서 대공방어 체계의 방어 능력을 넘어서는 중국군의 엄청난 포화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A2AD 방어 체계를 통해 시간을 번 이후 현재는 대규모 함대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ONI, 여기가 어디냐면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즉 미 해군 정보국인데, 이 ON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해군은 이미 2015년부터 보유 함선수에서 미 해군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미국의 보유 함선수가 289척이었는데 중국이 294척이었어요.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 커져서 2020년에는 격차가 57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미 해군이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숫자는 많지만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ONI는 2050년이 되면 미국의 함종 보유량이 305에서 317척인 것과 비교해 중국은 475척이 되어서 한참 미국이 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함정 척수가 아닌 배수량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형 함정, 그것도 기술적으로 우수한 신주함을 대량 건조함에 따라 이젠 질적으로도 미 해군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요, 큰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하는 500척의 함대를 건설하겠다는 2045년 전력계획, 즉 배틀포스 2045를 2020년에 발표했습니다. 여기 500척에는요, 무인 수상정, 보통 USV라고 하죠. 이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함, UUU라고 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함정의 숫자는 373척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다시 나온 항해계획 2022에 따르면요, 2045년까지 유인 함정 목표 척수를 350척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무인 체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조선산업의 전투함 건조 능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요, 미 전문가들은요, 현재 목표도 한국이나 일본 등의 우방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간신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네, 미 ONI가 함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중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2023년을 기준으로 약 2325만 GT, 이게 GT라는 건 총 톤수예요. 이 2325만 GT인 반면 미국은 10만 GT에 불과해서요, 무려 232배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1941년 12월 7일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리버티급 수송선을 무려 2710척, 엑시스급 항공모함을 24척이나 건조한 조선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조선업은 민간 조선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입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제너럴 다이너믹스의 조선소만 남아있어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13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조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정을 유지, 보수, 수리, 정비하는 이른바 MRO 능력도 미국은 형편없습니다. 그 결과 SSN 764 보이시함, 이게 잠수함이거든요. 이 보이시함이 정비를 위해 2017년에 부두에 정박했지만 2024년이 되어야 작업이 끝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전 세계가 경악했죠.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이 있습니다. 이 존스법의 내용은요,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 안의 항만에서 운영하는 선박이나 군함은 모두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이 존스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 조선소에게 최소한의 물량을 제공해 기술력과 규모를 축적한 이후 미국 조선소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추가에 미국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자 미국제 군함은 미국제 강철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그 대가는 국제 가격 대비 24%나 비싼 강철을 사용한다는 그런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부터 주로 일본과의 민간 조선 분야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업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진출이 미국을 비롯해 서유럽의 조선업을 끝장내버렸어요. 조선업은 널리 알려졌듯 노동 집약적인 데다가 이윤이 낮습니다. 또한 미국의 노동자들조차 대표적인 3D 업종인 조선업을 외면했어요. 추가해서 존스법이라는 독과점 보호법이 존재함에 따라 미 조선업계는요, 서유럽 조선업처럼 유람선과 같은 고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민간 조선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익이 크고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해주는 군용함정 건조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3곳만 남았어요. 더욱이 이 조선소들조차 경쟁하지 않고 정치적 협상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 주로 이게 조종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군함 건조 사업을 나눠 먹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조선업계는 굳이 신기술을 개발 및 투자하지 않고도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제 경쟁이 없으면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조선소는 경쟁국과 비교해 건조 비용이 급증하면 물론 시설 투자를 게을리하게 됨에 따라 조선소 시설도 낙후됩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규모조차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MRO 사업 참여를 위해 미 조선소를 방문한 국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요, 한국의 1980에서 90년대 수준에서 멈춘 미국 조선소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 해군도 나름 자국 조선소들을 개혁하고자 노력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국 조선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 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역량만큼은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상함의 선체는 동맹국에 얼마든지 맡길 수 있지만 수많은 노하우의 집합체인 잠수함만큼은 반드시 자국에서 건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 해군의 선택은 뭔가요?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과 자국의 조선업 붕괴에 대응해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강력한 조선업 경쟁력을 가진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함정 건조비를 낮춤과 동시에 대량의 함정을 건조하고 MRO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한국과 대만 등은 미국 첨단 무인 함정에 필요한 AI용 고성능 CPU와 램, 그리고 미국 무인 잠수정에 들어갈 고성능 리튬 전지와 연료 전지를 공급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조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첨단 무인 함정 150척을 건조해 유령 함대를 배치함으로써 중국 해군의 수적 우위에 대응한다는 것이죠. 미 해군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이른바 분산 해양 작전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이라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도입합니다. 미 해군은요, 중국 해군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는데요, 이를 동일한 숫자의 유인 함대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중소형 무인 전투함을 건조해서 중국의 수적 우위에 대응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다수의 무인 전투함을 투입할 경우 중국의 정찰 및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탐지 및 추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무인 함정은 크기도 작아서 잘 포착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해군은 대수상전을 위해 배수량 1000에서 2000톤급 사이에 LUSV, 이게 Large Unmanned Surface Vessel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형 무인 수상함이에요. 요 LUSV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함정은요, 미국이 자랑하는 이지스 대공전 시스템의 축소형을 탑재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M-6 함대공 미사일하고 NSM 대함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로 중문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중량 500톤급 MUSV, 이건 미디엄이에요. 이 중형 무인 수상함이죠. 여기에는요, 임무에 따라서 SM-6 함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NSM 대함 미사일하고 대잠용 전투체계를 선택적으로 장착해서 각각 대공, 대함, 대잠 작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 무인 수상함에는 다양한 센서와 함께 최신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항해함과 동시에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복잡한 합동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인 수상함의 장점은 뭔가요? 미 해군이 기획 중인 이 LUSV, 이 대형 무인 수상함이죠. 이 LUSV는 그 길이가 60에서 90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우수한 스텔스 능력까지 갖춰서요, 중국이 이 함정을 제대로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현용 이지스함과 비교해서 건조 비용은 5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중국은요, 미국 수상함대로 대응해서 DF-17과 같은 극초음속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을 적극 배치하고 있지만 무인 수상함을 상대로는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러냐? 이 극초음속 무기나 대함 탄도미사일은요, 그 특성상 기수부가 매우 좁고 엄청난 대기 마찰력을 견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탑재 가능한 센서가 레이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 성능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하 6급의 극초음속 무기가 30km 밖에서 표적을 탐지하더라도요, 표적을 식별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에서 15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함정이라면 비교적 높은 확률로 명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배수량 1000톤 이하의 함정은요, 제대로 추적해서 명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소형에다가 스텔스 능력까지 갖춘 LUSV와 같은 함정을 상대로는 명중 자체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까지 축적한 막대한 극초음속 및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이 간단히 무력화되는 거죠. 이 LUSV에는요, 미 해군의 자랑인 이지스 전투체계의 축소형이 탑재되는데요, 당연히 크기가 작아지면서 탐지거리가 줄어들지만 이게 전방에 배치돼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탐지거리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SM-6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서 미 함대를 향하는 중국의 전투기, 장거리 대함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해 무인 수상함 레인저에 마크 70 수직 발사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SM-6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떨어뜨리기 힘들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적의 요격 미사일 포대나 방공함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화된 무인 수상정에 SM-6와 같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그 배치 위치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즉,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다가오는 중간 지점에서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수상정을 숨겨놓은 이후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간 지점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최종 명준 단계에서는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직선 비행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장 10에서 58m 사이의 배수량 500톤 이하의 MUSV, 즉 중형 무인 수상정은요,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도입해 아예 포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은 작지만 무인형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상함과의 동일한 숫자의 대함미사일을 탑재해서 중국 함대를 포위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삼형 MUSV는 미국 함대의 외곽에 방어선을 설정한 이후 중국의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해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형이기 때문에 자신을 노출하는 능동용 소나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광역적인 탐지가 가능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SM-6 미사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무인 함정에 SM-6가 중요해 보이는데 SM-6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네, 미 해군 무인 수상함대는 주력 무장으로 SM-6 함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요, 이 SM-6 함대공 미사일은요, 전방에 자체적인 레이더 시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의 표적 위치만 제공하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어요. 또한 SM-6는 240km 밖에 위치한 전투기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탄도미사일 요격형이 배치되면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고자 개량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SM-6의 놀라운 또 다른 장점은 뭐냐? 바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SM-6의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3.5 이상이에요. 그리고 고기동 항공기가 아닌 수상함을 표적으로 발사된다면 그 사거리가 최소 400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적인 대함 탄도미사일이 완만한 포물선으로 명중한 것과 비교해서요, SM-6는요, 높은 고고도로 접근한 이후에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하고 곧바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급강해서 표적함을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함대공 미사일들은요, 이렇게 높은 고도로 접근하는 SM-6를 제대로 요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직으로 급강할 경우에 이 CIWS 기관포도요, 요격 각도 한계로 인해서 요격조차 시도할 수 없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와 개발사인 레이시오는요, 2016년에 SM-6 미사일의 대함 공격 능력을 테스트한 이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전투함에 SM-6가 극히 치명적인 공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SM-6도 한계는 있습니다. 탄도 중량이 64kg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수상을 상대로는 충분한 타격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박도 존재해요. 여러분, SM-6는요, 전장이 6600mm, 직경의 부스터가 533mm, 본체가 343mm예요. 그리고 체계 중량이 1.5톤급의 대형 미사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대함미사일의 대명사인 하푼 있죠? 이 하푼이 전장이 4630mm, 동체 직경이 343mm예요. 그리고 전체 중량이 640kg에 불과합니다. SM-6는 대형 부스터를 제거하더라도 전장이 4720mm에 중량이 707kg에 달해서요, 하푼 대함 미사일보다 대형이고 무엇보다 표적의 최대 마하 4의 속도로 돌입합니다. 즉, 대함 공격 모드의 SM-6가 표적에 착탄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무려 200메가줄 이상이에요. 이건 200메가줄 이상이면 TNT 50kg 상당의 폭발에 필적합니다. 여기에 탑재된 탄두의 폭발력을 합산한다면 한 방에 1000톤급 함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추가해서 여러분, SM-6는 함정의 상부, 그러니까 레이더와 통신용 장비 그리고 배기용 연돌이 위치한 장소를 타격할 수 있죠. 왜? 수직에서 꽂히니까. 이렇게 되면 한 방에 전투함의 전투 성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요, SM-6를 테스트할 당시에 배수량 4000톤급 함정을 사용했는데요, 당시 관계자들은
한 방만으로도 함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LUSV와 공격형 MUSV에 SM-6를 탑재해 눈앞에 나타난 모든 표적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화와 스텔스 성능 모두를 갖춘 MUSV가 측면으로 침투할 경우 그야말로 중국 해군은 포위 공격에 노출되고 맙니다.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죠. 뭐야? SM-6가 어때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MUSV에 이 NSM 함대함 미사일, 요건 좀 싸거든. 요거를 장착해서 운영하는 계획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령 함대가 실용화될까요? 이렇게 유령 함대에 대한 비전이 마련이 되자 미 해군은 2020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45억 달러, 즉 5조 8,5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무인 함정을 개발 및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이 건조한 시헌터와 시호크는요, 배수량이 130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의 참수리국 고속정보다도 작아요. 그럼에도 속도는 최대 27노트, 즉 시속 50km입니다. 또한 쌍동선 선형을 가진 덕분에 소형함임에도 불구하고 파고 6m에서 항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무인함이라는 특성상 대량의 연료를 탑재해서 무려 70일간 작전이 가능해요. 미 해군이 건조한 시헌터를 활용해 무인 운항과 함께 적 잠수함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작전이 가능함이 증명되자 곧바로 판이 커집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해군과 협력해 무인 수상함이 악천후에서도 항해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존하는 선박 중에서 악천후 돌파 능력이 가장 우수한 선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상석유시설 보급함입니다. 해상석유시설 보급함은요, 웬만한 악천후 상황에서도 인원과 물자를 보급함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구조함으로 투입하고자 강력한 악천후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버는 해상 시추 시설을 상시 유지하고자 민간 부분에서 막대한 투자를 수행해서 개발한 괴물 같은 배예요. 미 해군은 2020년 10월에 전장 59m짜리 석유 시설 지원함인 레인저, 노마드, 마린너, 벵가드를 대여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미 해군이 동원한 시헌터와 시호크를 동원해 장거리 무인 항해를 시작했죠. 항해의 목표는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죠. 이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국제해상충돌 방지 규칙, 이걸 보통 컬레그라고 하는데, 이 컬레그 규범을 충족시키면서 대서양에 있는 노포크 항구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 샌디에고 항구까지 무려 4,421마일, 8,179km의 거리를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항해 98%가 무인으로 진행됐어요. 항해 와중에 6척의 무인함은요, 파도 높이가 6에서 9m에 달하는 해상 상태 세븐에서도 무난하게 자율 항해를 이어갔고요. 이는 어떠한 악천후 상태의 동아시아 해역이라도 무인함을 배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의 지휘하에 레인저, 노마드, 마린너, 벵가드가 전방으로 진출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나 마린너와 레인저 갑판에는요,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모사한 체계, 그 다음에 다양한 탐지 센서, 그리고 여러 미사일을 탑재해서 실제 표적을 탐지하고요, 공격을 수행하는 복잡한 전투 시나리오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유령 함대는 중국도 따라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따라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은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국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현재 챗 GPT로 재변되는 AI는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AI 논문을 발표해 세계 2위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AI를요, 여러분들 실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세돌 구단을 꺾은 것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컴퓨터 뭐였죠? 알파고죠. 이 알파고의 경우요, 총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 즉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픽 카드가 AI 수치 계산에 사용되거든요. 또한 여기에는 1000대 서버가 필요해요. 알파고의 가동에는 무려 170kW의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가열된 서버를 냉각하고자 별도의 냉각 시설이 필요해서요, 전체적으로 대형 PC방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무인 전투함을 운영함과 동시에 복잡한 전투를 수행하고 수많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알파고를 능가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AI의 구동을 위해서는 고성능 GPU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GPU를 거의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장 이후 주가가 5,900배나 떡상한 미국의 어디? 그렇죠, 엔비디아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HBM을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엔비디아가 생산 중인 최신 GPU는요, 3에서 5나노 양산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5나노 이하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개, 바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고성능 AI용 GPU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추가로 생산 기술까지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은요, 독자적으로 GPU하고 HBM을 생산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미국이 금수 조치를 확대하기 이전에 재고를 확보하고자 올해에만 무려 41조 원어치의 한국산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수입했어요. 중국은 현재 CPU, GPU, HBM의 국산화를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64조 5,900억 원의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기술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 업체인 인텔 이외에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390억 달러, 약 53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미국 내 생산 및 기술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1년에 발표한 반도체 투자 액수만 2030년까지 무려 510조 원 이상입니다. TSMC가 발표한 2025년 한 해 반도체 투자 액수는 약 44조 1천억에서 49조 6천억 원이고요. 물론 이 비용에는 양산 공정 구축 비용이 포함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요, 중국이 투입하려는 푼돈 가지고는 미국, 한국, 대만, 유럽, 일본이 연합 및 경쟁 중인 막대한 투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웃과 잘 지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령 함대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 해군은요, 중국 함대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미 해군의 함정 건조와 관리를 담당하는 해군 시스템 사령부의 톰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앤더슨 중장은요,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HJ중공업을 잇따라 방문한 이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조선업체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 있다. 이번 방문이 상호 이익이 되며 앞으로 업무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미 해군의 생각은요, 자국 내 조선소의 반발을 우려해서요, 우선은 함정 MRO, 즉 유지 보수 정비죠, 요 분야에 한국과 일본 조선소 등을 참여시키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점차로 협력의 폭을 넓혀서 향후에는 수상함의 건조까지 한국과 일본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웬만하면 우리가 가져와야죠. 그렇죠? 또한 얼마 전 8월 29일 하나오션이 미 해군이 발주한 MRO 사업 수주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제7함대 소속의 4만 톤급 보급함의 MRO를 수행할 계획이고요. 수주 금액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LNG 운반선의 척당 가격이 3천억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MRO 사업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미 해군 수상함 건조 사업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오션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건조하면 그 건조 비용을 최소 20% 이상 낮추고 건조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에 우리나라는 배수량 2,000에서 3,000톤급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특화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미 해군이 원하고 있는 500에서 2,000톤급 무인 수상함 설계 및 건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미 해군 함정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을까요? 미군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상함 분야의 기술력에는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의 LCS라는 배가 있어요. 이게 리토럴 컴백쉽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LCS함은요, 수많은 결함에 시달린 끝에 52척의 함정 건조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 35척으로 축소됐어요. 이마저도 이미 5척이 폐선됐고요. 4척이 폐선과 해외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LCS 중고 함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가 실사 작업 이후에 도입을 거부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현재 우리 정부는요, 미국의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고자 미국과 국방상호 조달 협정, 즉 RDP를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무기 조달 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2028년에는 7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RDP 협정 체결국가 중에서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에는 미국 부품 사용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함정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미국은요, 자국 내 건조가 반드시 필요한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외에 수상함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제 함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2023년 마덱스의 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하나오션이 그 무인 잠수정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목업을 딱 전시하는데 미국 관계자가 와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네가 만들려는 거하고 크기하고 성능 이런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야, 이거 너네 대신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결론.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개발했고요.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형 무인 잠수정용 리튬 전지와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기반이 없는 미 해군에게 이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수상함 건조 분야와 MRO 참여는요, 한국 조선 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미 해군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예정된 시간에 함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부상조가 가능하죠. 수상함 이외에도요,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기술, 리튬 배터리 기술,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은요, 미 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기술입니다.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방패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